지금 저희 프로그램 속에 보면 도서관 또는 박물관, 그다음에 그 정책연구소, 싱크탱크, 그다음에 대학들이 아마 네트워킹이 되는 대학이 아마 150개 이상은 돼야지만이 아마 100명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2014년 같은 경우 올해 19개국 32개처에 그 48명 정도를 지금 파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크게 4가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저희가 이제 저희 인턴십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 그 KF 띵크탱크 인턴십 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KF 뮤지엄 인턴십,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한국어 교육 인턴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서관 인턴십. 그래서 이 도서관 인턴십하고 한국어 교육 인턴십은 저희가 작년에 신규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싱크탱크와 뮤지엄 인턴십은 11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은 규모지만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이 인턴십 제목 자체가 그 뭐 하는 인턴십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턴십인지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 운영 현황은 지금 뭐 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쪽, 미주 쪽,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대양주 쪽은 한 곳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해외 15개국 35개 기관 등 세부적인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주로 아무래도 보면 미국하고 유럽 쪽이 전체적으로 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그 싱크탱크 같은 경우는 뭐 유엔에서 발표하는 그 전 세계 약 100대 그 정책 유수 정책 연구소 랭킹을 보시면 주로 미국 그리고 유럽 쪽 연구소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차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견 대상 같은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익히 그 들으신 그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한국어 교육 인턴십 같은 경우는 그 한국어 한류 또는 한국어에 대한 또는 한국 문화,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대학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독일의 튜빙겐 대학, 그다음에 베트남의 하노이 그 국립외국어대학교, 뭐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교, 그리고 뭐 이태리의 로마 대학, 뭐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교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그 소위 내노라는 뭐 사립대나 주립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그다음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센터, UC 버클리 아시아 도서관, 그리고 불어는 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읽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싱크탱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그리고 독일 국제지역연구원 쪽 약간 이 기가라고 하는 제가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유럽에서는 유명한 그 레퓨테이션 있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뭐 CSIS라고 해서 방송에도 굉장히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예. 거기에 대표적으로 저희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그 코리아 체어, 그 빅터 차 교수,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우드로 윌슨, 아까 여기 오늘 아마 또 발표도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시풀이라 그래서 낯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평화 안보 쪽 분야에서는 아마 세계 탑 5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고요. 오늘 저희 갔다 오신 분 직접 아마 경험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스페인의 뭐 이거 발음이 프리데라고 하는데 여기도 되게 좀 낯선 기관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기관도 굉장히 유럽에서는 그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정책 연구소고요. 그 마지막으로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 정책 연구소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뮤지엄 인턴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다 그 가보셨거나 또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뭐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리고 보스턴, 뭐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스미소니언, 그리고 오레곤 대학, 그다음 빅토리아 아우트 박물관,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가본 영국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그 한국 전시실 쪽에 가시면요, 그 영어로 써 있습니다. 스폰서드 바이 뭐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렇게 딱 잘 보이진 않고요. 관심 갖고 보시면 보입니다. 예. 일단 그 여러분께서 인턴십 신청을 하셨고 지원을 하셨고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요. 먼저 항공권을 그 왕복으로 드리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못 드리고 일반석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자 보험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현지 체재비를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아마 지원해드리는 비율은 프로그램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예. 이따가 실제 프로그램 담당자인 이 프로그램 과장님께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약간 좀 추상적이지만 아까는 좀 굉장히 구체적인 지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인턴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실무 경험을 가지실 수 있고요.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실제로 현지 기관에 뭐 박사님들도 있을 테고요, 사서들도 있을 테고요, 또는 뭐 큐레이터들 이런 등등의 분들과 실질적으로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실무 감각, 경험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이 전문성 향상이라는 것들도 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도 역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혜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직장이 없으시다면 나중에 동종 분야로 진출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참가 방법 안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고요.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저는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성적이 평점 3.35 역시 저 같은 경우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4.5점 만점에 3.35가 돼야 되고요. 요거를 다시 스케일링 나오면서 4.0으로 하면 아마 3.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따 질문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미리 계산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 참가 요건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부분들은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탱크탱크 인턴십 같은 경우는 유관 분야의 어떤 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졸업생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1년 이내 학위 취득자를 좀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가 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을 좀 했는데 요즘에 저 정도는 다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뮤지엄 인턴십 같은 경우는 미술관 및 박물관 분야의 학위 소지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영어는 어느 정도 능통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실 때 한국어로 미술관에 있는 분하고 상대방 영어로 하시고 저는 한국어로 계속 의사소통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 도서관 인턴십 같은 경우는 정 2급 사서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해 8월 취득 예정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 어학사 성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으로 있다가 궁금하시면 질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인턴십마다 성적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인턴십입니다. 이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국문학 또는 국어 교육 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 재학생인 경우에는 최소한 1학기 이상은 이수한자가 되어야 되고요. 졸업생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학위 취득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세부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요건이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강의가 있는 분이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견대학이 요구하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가 지원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참가 신청 구비 서류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부 프로그램별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싱크탱크 같은 경우는 어학성적 증명서, 박물관의 이력서 영문이고요. 그리고 도서관은 경력 증명서, 어학성적 증명 및 국영문 이력서 각 일부, 그리고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 경력 증명 및 국영문 이력서 각 한 부씩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유학 혹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SOP라 그래서 목적 기술서, 내가 왜 여기에 지원을 하는지, 지원을 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SOP를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추천서 2부. 그래서 이 싱크탱크와 박물관은 필수고요. 그리고 도서관하고 항공교육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담당자하고 그 질문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는 기본적으로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증명, 그리고 성적 증명, 그리고 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서류 접수 기간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약 한 25일 정도 저희가 기간을 드리고요. 그 반드시 이 kfjobagent.co.kr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감 이후에는 모든 서류의 제출이 불가하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메일 및 우편 방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하다 보면 이 실제 선발할 인원은 43명이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뭐 몇백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 온라인 신청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그 채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평가 및 선발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재단하고 이 저희가 그 파견이 되는 기관하고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도 잘 나와 있지만 저희 국제교류재단은 요건 심사하고 전문가 평가 쪽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 파견 대상 기관에서는 서류 및 그 인터뷰 전형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선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평가는 대체로 아랫부분에는 그 각 평가 그 사항마다 그 일정을 좀 제시해 드렸고요. 그 첫 번째로는 요건 심사하고 전문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 일지망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영어로 하겠죠. 그렇죠? 한국어 때문에 한국어 교육 인턴십 빼놓고는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지망 기관이 있는 경우에 1지망에서 탈락하신 분에 한해서 2지망 기관에 대한 인터뷰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턴십 활동입니다. 여기 지금 파견 시기와 파견 기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그 예시를 저기 들어놨고요. 그래서 그 싱크탱크는 2월과 9월에 저희가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박물관은 올해 하반기 9월, 그리고 도서관은 역시 9월, 그리고 교육 인턴십도 9월에 파견을 합니다. 이렇게 파견 기관이 좀 다른 이유는 그 파견 기간 자체가 좀 그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견 기관은 싱크탱크 6개월, 박물관 6개월, 도서관은 10개월, 한국교육은 한 학기 내지는 두 학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방금 지나갔죠. 인턴십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네,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프로그램 참가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그 출국하시는 분들, 파견되시는 분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내용 안에는 아까 저희 교류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개인 자격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민간 외교관 그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또 그 작년 그 세월호 이후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요즘에 최근에 IS 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전 교육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인턴십 출국 준비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턴십 의무 사항인데요. 여러분 활동하시면 그냥 뭐 나갔으니까 이제 다 끝이야. 내가 뭐 3개월, 6개월 혼자 지내다 6개월 있다가 결과 보고만 내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월간 활동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 보고서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결과 보고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활동은 저희도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파견된 기관에 계시는 여러분하고 실제로 호흡을 맞춰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평가를 아마 진행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겠죠.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중간 결과 보고서 저희가
그 인턴십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 한쪽으로 보내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인턴십을 하고 있는지